여러분 반갑습니다. 컨텐츠 스토리텔링 입문 수업을 맡게 된 신일기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면접 때나 이렇게 봤을 텐데요. 그간의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화도 많이 해보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생각을 나눠보고 해야 되는데 상황이 국가적 재난이고 세계적인 지금 큰 팬데믹이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학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게 돼서 아쉽지만 그래도 내용적인 완성도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와서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전공이라든가 전공에 대한 향후 진로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들이 되고 앞으로 이제 배워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일단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 콘텐츠 스토리텔링 입문이라는 수업의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앞으로 이 수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역량을 이 수업에서 키워나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통해서 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굴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하지만 일단 우리는 항상 그 문제 해결을 하고 그 해답을 찾을 거니까요.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문화 콘텐츠라는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인 시나리오 구성 능력을 배양하고 해야 되는데 이 시나리오 구성 능력이라는 거 이게 그럼 난 작가가 아닌데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 스토리를 구성한다라는 건 사실 인간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본성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의 이야기 형태로 우리가 모든 걸 저장을 하거든요. 주변에서 들었던 일들, 내가 오늘 겪었던 일들, 아침에 버스 정류장에 있었다든지, 혹은 오전에 드라마를, TV를 본다든가, 이런 등등의 것들을 정리하는 게 이제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인데, 그걸 가장 이제 일반적인 습관화 시키는 과정들이 일기를 쓰는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어, 사실 새로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어렸을 적에 보시면, 친구들하고 소꿉놀이를 한다든 소꿉놀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상황극 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공간에 맞춰서 우리가 상황극들을 막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팅을 한다든가 가정에서의 어떤 그 활동을 한다든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인간의 본성인 사회와의 어떤 적응을 위해서 그 일종의 극 형태의 각각의 역할들을 수행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영화나 애니메이션, 만화들, 동화들 이런 걸 보면서 사물의 이야기라는 그 생명력을 부어넣어서 많은 스토리들을 만들어냈죠. 사실 미취학 아동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동생이나 조카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설정들을 만들어서 캐릭터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구성을 해내요. 사실 어렸을 때는 굳이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주변의 사회화를 위해서 굉장히 주변의 정보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이걸 재구성하고 그걸 어떤 사물에다가 역할극을 배정하면서 스토리를 잘 이끌어 나갑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지나면 거의 그 재능이 이제 거의 흔적도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오히려 내 본연의 이야기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보다는 외부에서 보던 내가 좀 지향하거나 좀 멋있다든가 아니면 좀 트렌디한 이런 것들을 좀 답습하기 급급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뭐 그거를 이제 비난할 필요는 없고 그것도 이제 일련의 노력인데요. 우리가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들을 이제 습득하고 이걸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퇴화된 근육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들을 자유롭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요즘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그 선호에 따른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저는 사실 이런 거는 스토리텔링 관점, 스토리텔러의 관점에서는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요. 그 전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에 노출이 됐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들을 소화하고, 그것들을 기억을 하죠. 그 내부에 굉장히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들을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취약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1학기에서는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뭐냐면, 이야기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분석하고 해석해내면서 이 이야기들이 왜 우리한테 몰입감을 줬고 왜 이야기가 주인공들에 대한 어떤 매력과 몰입을 주게 됐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야기를 통해서 감정이라는 것들이 움직이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그런 스코프죠. 이제 많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는 하나의 시선, 시각 그리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소자를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내서 그 이야기의 소재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데 이게 그냥 뭐 틀을 따라가는 든가 보다 이런 것보다는 장르에 속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주도가 돼서 내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결과를 내고자 하는 게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습작 형태의 시나리오를 하나 완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은 단순하게 이론적 수업만이 아니라 이론적 기반의 어떤 이야기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배우고 그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체 해석할 수 있으며 나중에는 그 해체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으로의 어떤 재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스토리텔링의 세 가지 핵심 요소는 메시지와 갈등, 등장인물, 플롯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든 그 이야기의 어떤 중요한 관통하는 주제가 있죠.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전래동화 이런 것들은 대부분 권선징악적 주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는 이제 굉장히 형태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 이야기 원형에 큰 거야 된 메시지겠죠. 최근에 뭐 여러분들 뭐 굉장히 떠들썩했던 뭐 그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이라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그 시대의 압축적인 어떤 계층 간의 그런 그 블랙 코미디죠. 아이러니한 부분들. 그런 그 계층적인 불균형이라는 부분, 그게 고착화돼서 각각의 이제 그 서로 합의될 수 없고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그러면서 또 다시 공존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들을 그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든 그 이야기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고 이야기는 다소 기능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행위에 대한 촉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의 금지, 뭐 이런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회가 권장하는 중요한 가치들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든가 혹은 극단적인 형태의 강한 표현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있겠죠. 뭐 퀸틴 티란티노 감독의 어떤 작품들을 보면 사실은 대부분 억압된 그런 모순 뭐 이런 것들을 그
거친 폭력적인 형태로 이제 표출해내서 전달하는 방식들을 띠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든 그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갈등이라는 것이 있죠. 갈등은 이야기의 어떤 리듬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주인공의 성장 그리고 이야기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야기에 대한 몰입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야기가 갈등이 없다면 사실 이야기라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의 그냥 정리된 정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얘기입니다만 왕이 죽었다. 그리고 여왕이 죽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안에 갈등적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제 갈등이라는 부분들은 이렇게도 주어질 수 있어요. 옛날에 아주 행복하게 살던 왕과 왕비가 있었는데 왕이 그 오랜 지병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오랫동안 왕을 돌보던 그 여왕은 그 왕이 죽은 슬픔에 괴로워하다가 따라 죽었다.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은 이야기를 구동시키게 되는 그런 원초적인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입생인 A군과 B 양이 만나서 캠퍼스 커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도 그냥 거의 약간 이야기적 요소, 갈등 요소들이 유추해석될 수는 있으나 그건 사실에 가깝죠. 근데 이제 그 안에 그 둘이 이제 사귀게 되고 뭐 그 서로 이제 사랑하게 되고 그런 등등의 과정들의 그 갈등적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다시 큰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항상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이야기는 갈등의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갈등을 통해서 상승과 하강, 그리고 문제의 고조, 뭐 주인공과 이제 상대 역과의 어떤 대립, 뭐 이런 등장인물 간의 대립 이런 형태들로 갈등은 지속해서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의 주체인 이제 등장인물이 있죠. 보통 여러분들 주인공이 있다면 주인공의 적대자가 있을 것이고요.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가 있고 또 적대자를 돕는 조력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크게 그 두 개의 구조에서 뭐 주인공을 각성하게 하는 뭐 의뢰자, 이야기의 시작을 만드는 의뢰자라든지 또 아니면 조력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조력자, 그리고 이야기의 어떤 출발점을 만드는 그런 등장인물도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등장인물들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에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의 중심에는 항상 주인공과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이야기에 부합될 수 있는 주인공 혹은 현실감이 있는 주인공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관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주인공을 만드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외에 이야기의 전체의 어떤 톤과 매너를 조율하는 플롯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차차 이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제 배워보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스토리텔링을 이해하기 위해서 메시지, 갈등, 등장인물, 플롯이라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딱딱한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잠깐 관점을 좀 달리해서 달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달을 한번 찬찬히 좀 들여다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그냥 달 위에 뭘 찾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여기에 무슨 무늬나 패턴이 있는가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무슨 숨겨진 함정이 있나,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조금 더 사고를 열고 이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갑자기 이걸 뭘 시키는 건가 고민하시겠지만, 초점의 사고를 좀 넓히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 해결 관점으로만
우리가 사물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대입이라는 관문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달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뭘 이렇게 느끼고 내가 어떤 걸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대로 초점을 좀 바꾸실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획자고 뭔가를 이제 만드는 사람으로 여기를 들어왔는데, 그 사물을 이제 느끼는 연습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달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면, 이 달은 그 인류의 가장 오래된 스토리텔링의 주제였습니다. 뭐 문자가 없던 아주 오래된 과거에서부터 인류들은 이 달을 떠올리며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들을 펼쳤죠. 그래서 뭐 민담이나 뭐 이런 데서 달의 여신이나 뭐 이런 신화에서도 달이 계속 등장하고 막 했었죠. 지금은 워낙에 달을 잘 쳐다보지도 않고 뭐 달을 잘 보이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달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늘 위에 떠 있음으로써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제일 먼저 기술력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 게 달에 이제 인류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사적 사건이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어떤 달의 그 이야기적 가치는 조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뭐 낭만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달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의 것들을 이제 좀 더 넓게 열고 바라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달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생활,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지나는 뭐 만나는 뭐 그 분들 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버스 정류장, 뭐 하다못해 지나다니는 뭐 화단의 꽃들, 뭐 이야기의 출발은 굉장히 사소한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다양성을 띠게 되고,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고 하려면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열린 사고, 또 이제 좀 더 민감한 그런 접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부터라도 밤에 달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옛날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내 기억들, 추억들, 그냥 달과 연관 없이 갑자기 불현듯 드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색깔, 색채에 부합되는 것들이고, 거기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잘 조합하고 만들어내면 하나의 또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달이 아직도 인류에게는 이야기의 요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에 대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 이제 김소월 님인데요. 일단 원래는 이제 수업을 하면 이걸 학생한테 시켜요. 제가 목소리 좋은 친구한테 시키는데, 오늘은 뭐 저 혼자 있으니까 제가 약간 낭송을 좀 드릴게요. 원래는 음악도 깔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요. 음,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분에 드리오리다. 영변의 악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네, 이 낭송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를 또 달하고 비슷해요. 예전에는 이 시를 이제 여러분들 외운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시를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심상이 떠오르잖아요. 마음속에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연인의 모습도 떠오르고 뭐 이러는데, 문제는 이제 이 심상이 떠오를 때쯤에 이제
암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뭘 뜻하고 뭐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다시 잊고 이 시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그 마음, 그리고 어떤 한국적인 정서, 한국인들이 왜 이 시를 제일 좋아하겠어요? 한국적 정서가 분명히 담겨져 있고 그 색채가 강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시는 우리에게 심상이라는 것들을 던져주고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달라요.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왜 살아온 경험이나 기억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들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육을 만들어주는, 생각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접하면서 그런 고민들, 생각들을 넓히는 데 있어서 시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통 여러분들이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에 뭐 비트가 빠른 음악에 뭐 현란하게 영상이 들어가지만 이미지가 짧게 짧게 표현되다 보니까 그 안에 상징성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넣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일종의 시나 이런 어떤 정서적인 감각, 느낌의 것들을 집약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친구들은 뭐 책, 독서 이런 거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는 말이고요. 그 안에서도 그런 내 안에서 드러나는 이미지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심상들을 잘 느끼고 재구성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를 통해서 많이 좀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 훈련이라는 말을 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됐고 누군가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기획자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비슷한 시가 이제 김소월의 그 엄마야 누나야라는 시가 있어요. 뭐 요즘 이제 약간 인터넷에서 그런 우스갯소리로 저 시기를 듣고 바로 이제 한강 주변에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적인 그런 입시용으로는 이제 이거에 대한 의미들을 여러 가지 해석이 되지만 이제는 이것도 열고 이 시를 통해서 느끼는 느낌, 따뜻한 느낌이 올 수도 있고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또 아련한 추억일 수도 있고,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강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도 있을 것 같고, 그 물빛이 어떤 색깔이었을 것 같고, 그 시간이 어떨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다 보면 사실 여기서 또 이야기가 또 하나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온전히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기억했고,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또 다른 이야기의 파편들이 여러분 안에서 재구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재능들을 빛나게 할 것이고,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을 코치하는데, 저는 코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교수로 막 관리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계속 이제 달리게 하고 하는 코치의 관점인데, 이런 쪽에서 좋은 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초혼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기 하나 보시면 이게 김소월 시인의 일대기예요. 그 1902년에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일본인들한테 폭행당해서 정신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집이 방치가 되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거의 이제 키우게 되고 14살이 돼서 그 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그 15살에 그 결혼을 해요. 어, 홍단실이라는 분이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오순이라는 여성하고도 교제를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사람 친구죠. 그러다가 했는데 이제 나이 듣게 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사랑에 눈을 뜨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9세가 되면서 시집을 가게 됐는데 이제 그동안에 남편한테 학대를
받다가 이제 죽음을 맞게 합니다. 이 초은이라는 시는요, 그 장례식에 갔다 와서 쓴 시입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시인에 대한 애틋한 상황,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서 그 초은이라는 시를 읽게 되면 여러분들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흔한 좀 딱딱한 표현이지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느낀다 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뭐 윤동주 시인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영상이나 이미지들은 워낙에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잘해요. 저보다도 더 잘 알고 트렌디하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 힘, 생각하는 힘 이런 것들은 시가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를 거의 여러분들이 주변에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그 안에서도 어떤 여러분들이 하나의 방법, 앞으로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는 기획자로서의 어떤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또 나만의 방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리엔테이션에서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초원이라는 시를 한번 이제 보시죠.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이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썼을까라고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느낌, 생각,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그 시대의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상상이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각색이 될 수도 있지만, 뮤직비디오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김소월 시인의 그 초은이라는 시를 썼을 때 그 심정을 유추해 가면서 한번 그 낭송을 해볼게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주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 한국적인 또 그 어렸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현재, 저는 이제 과거 그 시기에 그런 저는 추억이 더 많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추억이 떠오르거나 혹은 그 감정적 몰입을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앞으로 굉장히 많아요.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불행이죠. 사실 약간 너무 여러분들이 그런 스마트폰 컨텐츠나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그런 단편적인 정보나 혹은 그런 영상 매체에 완전히 세례 수준이 지나서 거의 맹폭을 당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취약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화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고 강화되고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보는 능력이 좋다면 이제는 감각적으로 영상을 소화하고 이런 부분들은 훨씬 우리 세대보다는 뛰어나게 됐거든요. 거꾸로 반대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영상이나 표현들의 방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흡수력과 적응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됐을 때 굉장히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낭송을 하진 않겠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혼자 비슷한 경험들을 한번 해보시자 이런 생각입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에서 배워서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지금 봐도 전혀 그 문체나 내용들이 또 세련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 말로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죠.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소월 시인이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이 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요. 일단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총 15주차에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2주차에 스토리의 개념, 뭐 구성 요소, 캐릭터 중심, 사건 중심, 배경 중심 스토리 구성을 합니다. 2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일종의 틀을 배워요. 틀, 분석할 수 있는 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영상물을 보고 분석하는 능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대부분의 이제 이야기들이 3막 8장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3막 8장 구조로 쪼개서 이거를 해석하는 부분, 그리고 각각의 그 장과 막에서 막이 몇 개의 시퀀스로 나눠져 있고 그 시퀀스가 어떤 플롯을 담고 있고 그 플롯 안에서 그 플롯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그 민담들이나 장치 설계가 들어갔는지를 해석하는 과정들을 합니다. 요거는 7주까지 끝나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선배들한테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시면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편안하게 스토리텔링을 하지 못합니다. 스토리를 그러니까 소비할 수 없어요. 다 이제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이거를 해체하고 아 이게 어떤 용도구나 뭐 이런 거죠. 물론 지금 이런 훈련을 하지 않아도 그런 친구들 있죠. 영화의 그런 문법을 클리셰라고 하죠. 그런 요소들을 잘 파악해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겠구나, 어떻게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맞추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재능이 있는 친구, 반가운 친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의 그런 각각의 화소들을 분석해내고 그것들이 어떤 조합으로 사람들의 어떤 충족이나 만족을 이끌어내는가에 대한 그 접근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하는 걸 하고요.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영상물을 보고 여러분들이 분석 해석하는 것들의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주차까지 중간고사를 보게 되고요. 9주차부터 15주차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분석해 놓은 이야기를 가지고 미진한 경우는 한 번 더 분석하는 연습들을 몇 번 더 할 겁니다. 수업 중에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름대로의 이야기 구조도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드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캐릭터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캐릭터를 가지고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지는지 사건 구성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실제로 시나리오를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보다 보면 이제 요즘에 뭐 봉준호 감독님이 굉장히 떴는데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신들의 시나리오를 다 합니다. 시나리오 작성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건 실제 영상이 있고 봉준호 감독이 수업 구조로 굉장히 좋은 이유는 시나리오랑 그 실제 영상이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봉텔이라고 농담처럼 하지만 이게 머릿속에 설계가 다 된 대로 그대로 거의 만든다라는 거죠. 즉흥적이지 않고 아주 정교한 설계를 통해서 이야기들을 구축해내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시나리오들을 보시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나리오를 구성하게 될 거고요. 여기 뭐 스토리보드도 나옵니다. 이 스토리보드도 굉장히 정교하게 잘 짜져 있는데요. 이런 식의 사례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잠시만요. 컴퓨터가 조금 느리는 것 같아요. 예, 뭐 보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본 거는 거의 이 스토리보드와 그 영상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변동이 없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카메라의 어떤 동선이라든지 배우의 역할, 그 어떤 그 대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보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건 재미삼아 저희가 재미라기보다는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가령 이제 진도가 가능하면 이것도 살짝 다룰 거고요. 여러분들 2학기 때 응용 수업에서는 실제로 스토리보드도 만들어서 뭐 5분에서 7분 정도의 영상물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업 자료를 다 이제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을 올리는데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뭐 이게 장면이 익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여기 뭐 봉준호 감독은 이제 만화를 워낙에 좋아했고 하니까 굉장히 완성도 있게 스토리보드를 완성을 했는데 뭐 사진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꼭 무슨 어떤 이 무슨 예술적인 그 회화적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9주차에서 14주까지는 우리는 시나리오 중심으로 글을 완성할 것이고요. 그게 이제 중심은 여러분들이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색깔이 드러날 수 있는 이야기를 완성해서 그걸 가지고 서로 완성된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일단 수업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딱딱한 얘기가 되겠지만 발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표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10번의 발표를 해야지 10점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표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중간중간에 과제가 많이 나갑니다. 조별 과제도 좀 꽤 있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 중간고사는 이론 부분에 대한 실습적 수업이 시험이 될 것 같고요.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만든 그런 이야기들의 완성도 뭐 이런 것들 얼마나 그 과정을 잘 지켜서 만들었는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출석까지 포함해서 평가를 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시차가 있는데요. 저는 이 수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요. 학생들이 이 수업을 저도 열심히 하지만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이 수업을 거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이야기를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 나름 자기가 이제 재구성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성적을 다 고르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업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공정하게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그 충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이제 한 만큼 봐주는구나, 해석해 주는구나. 그리고 내가 좀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을 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다 피드백 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납득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후반부에 이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도 못했고 또 그간에 이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학과에 대한 이해도 차원, 제가 또 학과장이기도 하니까 이 문화예술 콘텐츠학과였어요. 이제 학과명이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문화 콘텐츠 학과에 그 작년도에 저희가 매년 11월 거의 그 말쯤에 영상제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했던 뭐 대외적 공모전에 나왔던 작품들이나 그리고 학과에서 수업했던 내용들을 해서 그 학생들 중심으로 어워드를 합니다. 그래서 영상제이면서도 시상식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요 영상을 보시면 1학년들 작품도 나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무엇을 했고 2학년 때 무엇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전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졸업 작품은 빠져 있고요. 졸업 작품 수준이 훨씬 더 높죠. 근데 일단은 영상제의 3학년 1, 2, 3학년들의 그런 컨텐츠들을 좀 보시면서 수업이나 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영상제를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다시 공지를 해서 올리겠습니다만
철주의 이 동영상을 보시고 자료집을 보면서 이제 영상제까지 보시면은 딱 3시간 걸릴 거예요. 아마 3시간 걸리실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2주차에는 제가 과제를 좀 드릴 겁니다. 자료를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과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내용을 보시고 간단하게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비대면 수업이 아니라 대면 수업을 할 때가 사실상에 이제 여러분들 느낌은 개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참해서 오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수준을 판단해서 수업의 방향을 결정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고 여러분들 눈빛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또 더 나눠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까지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그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재밌게, 그리고 또 각자의 그런 생각들과 영향들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